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자, K리그를 올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EPL 분석한 경기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계속 지속적으로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분 정도가 이제 곧 있으면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토토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볼 수가 없어서 초안픽과 기존에는 초안픽과 최종픽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초안픽을 올리고 배당을 보고 나서 최종픽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배당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의 과정이 없이 이게 그냥 최종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히 분석을 했고요. 좀 기존에 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경기도 많이 안 찾아봤고 경기 내용들도 크게 찾아보지 않아서 좀 분석 자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쯤으로 좀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번 주에는 틀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다음 주니까요. 다음 주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연습이라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리버풀과 뉴캐슬 경기고요. 리버풀은 직전 경기 벌리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했었고 뉴캐슬은 와포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일단 리버풀의 부상 선수를 살펴보면 케이타와 클라인이 부상이고 뉴캐슬은 생 막시맨과 앤디 캐롤이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 원정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챔스보다 리그 우승에 더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홈에서 지난 경기 와포드를 상대로 동일한 13개의 슈팅 숫자를 기록했고 와포드에게 13개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경기는 큰 분석 없이 리버풀의 승리가 예측되는 경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인데 브라이튼과 벌리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왜 어렵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 조합 팀들과의 싸움 이런 게 그 두 팀 간의 특색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경기력 이런 거를 보기가 좀 어려운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비슷한 두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많이 가는 경기들이라고 경기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라이튼은 맨시티에게 4대 0 패배를 했고요. 벌리는 리버풀에게 3대 0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강팀에게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벌릴은 드리크 워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좀 좋지 못한 일로 구설수에 오른 드리크 워터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이번 시즌을 보면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을 봤을 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슷한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리는 브라이튼보다 조금 초반 리그 일정이 광팀과의 경기가 많았고 뭐 여기서 리버풀 경기도 있었고 그 전에 아스날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벌리가 강팀과의 경기가 많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승부가 제일 좋은데 브라이튼이 역습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벌리는 역습과 세트피스가 좋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도 저는 벌리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브라이턴이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벌리가 원정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 벌리 사이드이긴 한데 그래도 불안해서 저는 브라이튼의 무패 투픽을 좀 추천을 드리고 단통은 무승부를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셰필드가 사우스햄튼인데요. 셰필드는 직전 경기 첼시 원정에서 무승부, 서튼은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셰필드는 로빈슨과 존 플렉이 부상인 모습이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소튼전에 복귀할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복귀를 하지 못한다면 두 선수 다 주전 선수기 때문에 조금 셰필드로서는 타격이 커 보이긴 합니다. 사우스햄튼은 레드몬드 선수가 부상이고 댄소가 지난 맨유전에서 레드카드 경고 누적으로 레드카드가 되면서 이번 경기에 못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셰필드는 첼시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로빈슨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소트는 압박이 지속적으로 경기 내용들을 봤을 때 압박이 좀 좋은 편이어서 셰필드가 그러한 압박을 어떻게 뚫어내느냐 이게 조금 이 경기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셰필드의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 이제 소튼의 이 수비가 약한 사우스햄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첼시전에서 셰필드는 압박에 약한 모습과 수비 실수로 인한 골을 먹히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소트는 일단 레드몬드가 없고 첼시와 비교했을 때 어, 만약 셰필드가 압박에 약하고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첼시의 아브라함 선수는 넣었지만 사우스햄튼은 그걸 골로 이어질 수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경기력을 봤을 때는 셰필드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셰필드의 단통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와 레스터 시티 좀 어려운 경기인데요. 음, 맨유는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과 무승부를 했고 레스터는 본머스를 상대로 3대1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강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맨유는 부상자가 루크쇼, 포그바, 마샬, 완비사카, 링가드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링가드와 마샬, 포그바, 완비사카는 부상 정도가 경미해서 이번 레스트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출전 가능 여부는 판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레스터는 큰 부상 선수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요. 맨유는 지난 사우스햄튼 경기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정말 이게 맨유가 맞나 싶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부상 선수들 중에서 이 앞서 얘기했던 부상 선수들 중에서 링가드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크게 상관없어 보이고요. 나머지 포그바, 완비사카가 없다면 맨유에게 조금 타격이 커 보입니다. 지금 맨유가 루크쇼가 없는 상황에서 왼쪽에 애슐리 형이 아마 또 이번 경기에 나오겠죠. 근데 왼쪽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완비사카까지 없으면 수비는 결국엔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커 보이고 포그바는 말할 게 없죠. 포그바는 맨유에게 너무 중요한 선수니까 그래서 타격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레스터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디는 지난 본머스전에서도 두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레스터가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 맨유의 홈이 올드 트래포드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번 경기까지 못 이긴다면 5경기에서 1승을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맨유의 성적이 나오는데 그러한 점 그리고 제임스가 어, A매치에서도 이번 웨일즈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은 저는 맨유의 승무 투페이를 추천드리고 단통을 한다면 무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는 어, 개인적으로는 레스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레스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근데 맨유의 홈이어서 무승부를 예측드리고 조금 그래도 맨유가 이길 가능성도 있어서 승무 투픽으로 추천드립니다. 울버햄튼과 첼시인데요. 울버햄튼은 에버튼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했고 첼시는 홈에서 셰필드와 무승부를 했습니다. 자, 첼시는 오도위와 캉테, 코바시치가 부상해서 이번 울버햄튼전에서 복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첼시는 다음 주에 발렌시아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고 울버햄튼과 경기를 하는 거면 첼시의 축구 스타일상 첼시가 조금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경기를 하고 나서 챔피언스 리그를 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램파드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2점 차, 3점 차도 아니고 1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추아이 선수와 유망주 길무어를 말도 안 되는 길무어를 투입시키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결국엔 무승부로 따라잡혔죠. 그래서 이번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 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체는 바추아이는 뭐 조금 생각해서 그렇다 칠 수가 있는데 길모어는 유망주고 안정감 있는 선수를 넣는 게 아니라 또 경기에 나와서 결국엔 못했어요. 보이지도 않았고 계속 턴오버했고 그래서 램파드의 감독 역량에 대해서도 물론 경기력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큰 무대에서는 조금 흔들릴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경기를 살펴보면 울버햄튼은 역시나 견고한 수비, 역습 형태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수비가 불안한 첼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엔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 토모리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안정된 모습을 그나마 안정된 모습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울버햄튼 그러한 울버햄튼이지만 캉테가 있다는 점. 오도이도 오도이지만 캉테가 있다는 점은 첼시가 더 유리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울버햄튼의 무패 투픽을 추천드리고 단통은 첼시 승, 울버햄튼의 패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울버햄튼이 울버햄튼도 유로파 리그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A매치로 휴식을 취하고 나서 경기를 하는 거고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 네, 토트넘은 직전 경기 아스날과 2대2 무승부를 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스톤 빌라에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토트넘은 카일 워커 피터스가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세세뇽과 로셀소가 부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일단 수정궁은 스콧덴과 톰킨스가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궁은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54분에 아스톤 빌라의 트레제게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수적 우위로 결국엔 경기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는 조던 아이유 선수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큰 부상 선수가 없고요. 카일 워커 피터스가 복귀한다면 그래도 조금 베스트 멤버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멤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매치 후유증이 좀 있겠으나 케인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골을 넣었고 토트넘이 전력적으로나 최근 흐름적으로나 유리해 보여서 저는 토트넘의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노리치와 맨시티 경기인데요. 맨시티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머스와 에버튼 경기입니다. 보머스는 직전 경기 레스터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었고 에버튼은 울버햄튼에게 3대1 승리를 했었습니다. 보머스는 부상 선수가 많고요. 에버튼은 주전 선수 중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 에버튼의 경기력이 조금 지속적으로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홈버튼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홈에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경기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원정에서 이번 시즌 리그 봤을 때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쿼드적으로 봤을 때 에버튼은 모이스킨, 안드레 고메스, 시그로드슨, 슈네이덜린, 리카디뇨, 이어비 등 정말 훌륭한 멤버, 중상위권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에버튼인데 원정에서 모습이 좋지 않고 저는 본머스가 그래도 저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본머스가 홈이기도 하고 저는 무승부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유는 에버튼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고 본머스의 한 방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와포드와 아스날인데요. 네, 이 경기는 와포드는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과 무승부를 했고 아스날은 토트넘과 무승부를 했습니다. 일단 아스날의 부상 선수가 조금 많은데 자카, 조일록, 토레이라 이 중원의 3명의 선수가 부상이라는 지금 내용들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포드전에서 복귀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 만약 3명의 선수가 다 못 나오게 되면 아스날에게는 조금 타격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22,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와포드여서 저는 이 경기가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쯤에는 페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페페가 조금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골 결정력이나 골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와포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천억의 선수는 아닌 거죠. 천억의 값어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 마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마도 다음 주에 찾아뵐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